자, 이제 이어서 7번 문제부터 보는데요. 자기반응성 물질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기반응성 물질은 이제 오류 위험물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게, 자기가 자기 자신하고 반응하는 걸 우리가 자기반응성 물질이라고 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오류 위험물은 스스로가 불에 타는 애인데,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산소도 공급을 한대요. 불에 타는 애가 산소까지 공급하니까 어때요? 굉장히 연소速도가 빠르겠죠? 오류 위험물은 그냥 폭발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소速도가 너무 빨라서 폭발물인 애들이 바로 오류 위험물인데, 아닌 거 찾으라 그랬죠? 사실은 이름이 복잡한 애들이 대부분 오류 위험물이에요. 특히 니트로. 이 니트로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이거 전부 다 오류 위험물입니다. 보통 니트로 화합물이라고 하거든요. 니트로 그리세린, 다이너마이트를 만드는 재료예요. 트리 니트로 톨루엔 아실 거예요. TNT라고 하죠. 폭발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셀룰로이드 같은 애들도 이름이 복잡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오류 위험물인데, 과산화물이죠. 과산화물. 이거 뭡니까? 이거 인류 위험물이에요. 아까 말했던 산화성을 갖고 있는 애. 그래서 이거 이제 인류 위험물이기 때문에 뭐다? 자기 반응성 물질은 아니다. 이거는 산화성을 갖고 있는 산화성 물질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정전기 방지 대책인데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 정전기가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이 정전기는 비전도체 물질 사이, 비전도체의 마찰 때문에 생겨요. 비전도체의 마찰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거냐면 정전기가 발생을 하거든요. 자, 그럼 옳지 않은 거죠. 첫 번째, 접지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이온화라고 하는 거는 접지랑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습도를 높이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장마철에는 정전기 잘 안 튀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올 여름을 지나오면서 혹시 정전기 때문에 고생한 적 있으세요? 없죠. 정전기는 언제가 문제죠? 겨울이에요, 겨울. 겨울이 왜 그러냐면 겨울은 추워서가 아니라 건조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조하면 정전기가 발생 잘 된다? 그런데 보통 습도가 50%라도 정전기 발생 잘해요. 제가 그 겨울에 겪어봐서 알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게 적어도 70%. 70% 이상은 돼줘야 정전기가 발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거는 3번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정전기가 비전도체 사이에 마찰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면 비전도체를 사용하지 말고 전도체 물질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정전기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8번에 답은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액체 가연물 중에 인화점이 가장 낮은 애가 누구냐라고 하는 건데, 보통 여러분들 이거는요 좀 단순 암기긴 해요. 그래서 딱 보면 인화점이 가장 낮다? 불이 제일 잘 붙는 애들이잖아요. 그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 자, 디에틸 에테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일 이제 낮은 애가 이거거든요. 디에틸 에테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디에틸에테르라든가 이황화탄소 같은 애들, 얘네들이 특수 인화물이라고 해서, 이 글자가 자꾸 번지네요. 그래서 특수 인화물이라고 해서 얘네들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자, 다시요. 이거 다시 써볼게요. 그래서 디에틸에테르, 약간 번져가지고요. 디에틸에테르. 그 다음에 이황화탄소. 이런 애들이 특수인화물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인화점이 낮은 애들이에요. 요거보다 인화점이 조금 더 높은 애들이 휘발유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휘발유 같은 애들 있겠죠? 뭐 쉬운 것만 말씀드릴게요. 아세톤도 있는데 휘발유, 신나 종류가 보통 들어가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알코올 종류가 들어가고요. 등유라든가 뭐 경유라든가 뭐 중유라든가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알코올류를 딱 찍어보려고 그랬더니 휘발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 휘발유가 인화점이 영하 43도에서부터 약간 왔다 갔다 해요. 영하 20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대체적으로 낮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맞습니다. 뭐 이것도 여러분들 혼란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지울게요. 그냥 영하 43도로 가장 낮구나, 휘발유라고 외워주시면 되는데, 보통 이런 류의 문제는요 인화점이 가장 낮은 애를 물어보니까 표에 만약에 인화점이 여러 개가 나와 있으면 낮은 거 한 2-3개만 외우세요. 그러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세톤의 인화점은 얼마냐? 아세톤은요, 이게 아세톤은 저거 생각하시면 돼요. 휘발유하고 비슷하거든요, 원래. 근데 휘발유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하 43도에서부터 영하 20도씨까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거랑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얼마냐면 이겁니다. 18.5도 정도 되거든요. 휘발유 중에서도 이 휘발유 윗부분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니까 요거랑 가장 근접한 게 얼마냐면 영하 18.5도입니다. 그래서 아세톤하고 원래 휘발유가 친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워주시는데, 글쎄 이런
거는요, 저는 별로 잘 외우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게 이제 보통 자격증 시험 같은 데서는 교재에 숫자가 나와 있으면 그 숫자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단수남기죠. 그래서 이 단수남기는 여러분들한테 좀 맡길게요. 이런 거면 두 문자 따고 하는 게 더 헷갈려요. 그래서 그냥 외우고요. 안 되면 찍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찍더라도 휘발유 근처에서 찍자. 이게 제 얘기입니다. 근데 휘발유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가장 낮은 온도 기준이 아니라 휘발유의 가장 인화점이 높았을 때, 휘발유는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높았을 때랑 비슷한 게 바로 아세톤이구나.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번의 답은 3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11번인데 인화점이 가장 높은 거, 여기서 불 제일 안 타는 거 찾으시면 돼요. 근데 좀 약간 특이한데, 인화점이 가장 높은 거 찾으라는 얘기는 이 중에 제일 잘 안 타는 애 찾으면 되는데, 아까 제가 적어드린 거 기억나세요?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이랬잖아요. 이 중유가 불에 잘 안 탑니다. 그래서 인화점 70도 이상 뭐 외우면 좋긴 하겠는데, 그냥 여기서 제일 잘 안 타는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중유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뭐 이런 거 단수남기는 저는 그래도 좀 약간 제가 약한 편이고, 단수남기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단수남기니까 저 이런 거 되게 잘해요. 자, 보시면 설명을 좀 드리는데 이런 겁니다. 인화점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라 그랬는데, 자, 지금부터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 인화점이 뭐냐? 되게 쉬워요. 인화점은 뭡니까? 내가 불을 붙였을 때 불이 붙는 온도가 인화점이에요. 석유를 딱 갖다 놓고 불을 이렇게 붙였는데 요때 불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불이 붙는 온도를 인화점이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 했죠? 불을 붙였을 때 불이 붙는 온도라고 했죠? 책에서 뭐라고 설명할까요? 인화점은 공기 중에 가연물 가까이 점화원을 투입했을 때, 가연물 가까이 점화원을 투여했을 때라고 했잖아요. 그때 불이 붙는 최저 온도라고 했죠? 이걸 인화점이라고 하는데, 이 1번은 인화점의 우리 교재상의 정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고요. 인화현상은 액체와 고체에서 볼 수 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고체 물질도 불에 타고 액체 물질도 불에 타니까요. 자, 그리고 근데 문제는 액체나 고체는 직접 불에 타는 경우, 액체는 없어요. 액체는 액체가 직접 불이 타는 경우가 없고, 고체도 고체 상태에서 불이 붙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 극히 드물어요.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액체와 고체가 인화가 일어날 수 있지만 보통은 어떻습니까? 이런 과정이에요. 모두 다 증발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는 기체로 바뀌면서 역기체에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알겠습니까? 그래서 2번하고 3번은 다 옳은 얘기인데,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건데, 그러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 증발 과정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기체라는 게 맞죠? 모두 증발이라고 하면 안 되고, 요게 잠깐 차이가 있습니다. 자, 제가 요거는 너무 이제 그 두루뭉실하게 설명을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네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액체는 증발 과정이 맞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거든요. 기체. 근데 사실 고체도 사실은 그 증발이 되는 애가 있어요. 뭐 그 파라핀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이렇게 나프탈렌 같은 애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약간 저 이 책에 있는 설명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주된이라고 해요. 주된. 사실은 주된 어떤 원인인데, 액체는 증발 과정이라고 했죠. 고체도 증발이 일어나는 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소방안전원 교재 그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거죠. 고체는 어떻게 되느냐? 증발이 아니라 이렇게 기체로 될 때 열분해 과정을 써요. 열분해. 왜냐면 이게 제가 지금 학문적으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전원 교재 위주로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겁니다. 액체는 액체 상태에서 불이 붙는 게 아니고, 고체도 고체 상태에서 불이 붙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기체로 바뀔 때 불이 붙는데, 액체는 증발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고체는 열분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기체가 되면서 불이 붙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약간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게, 액체와 고체 모두 증발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액체는 100% 증발이 맞아요. 근데 고체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맞죠? 열분해, 분해 과정을 통해서 불이 붙는 경우가 고체는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3번이 틀렸고요. 액체의 경우에는 인화에 필요한 에너지가 고체에 비해 적다? 무슨 얘기일까요? 고체보다 액체가 훨씬 불이 더 잘 붙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누가 빨리 이게 증발이, 소위 말해서 기체가 돼서 불이 붙느냐인데, 열분해로 불이 붙는 것보다는 증발이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액체가 더 불이 잘 붙는다. 액체가 더 불이 잘 붙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렇죠. 인화에 필요한 에너지가 작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2번의 답은 3번입니다.